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도를 잘 그리는 남자 역사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과 시작하는 부분을 저희가 인터뷰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도에다가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부산을 함락한 일본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선조는 개성, 평양, 의주까지 몽진, 즉 탈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을 접수한 일본군은 평양까지 올라가서 평양성을 함락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은 풍정등화, 즉 바람 앞에서의 등화, 불과 같았다. 근데 평양을 함락한 일본군이 더 올라오질 못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는데, 선조가요. 선조는 왜 평양을 함락한 일본군이 더 쳐들어오지 못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어 전략을 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국내적으로는 두 가지, 외부의 도움으로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이순신 장군으로 대표되는 수군이 있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게 거북선이죠. 그리고 판옥선이고요. 자, 이때 부산에서 한양까지, 평양까지 병사들이 올라간 건 둘째치고 이들을 먹여 살릴 보급로가 필요했는데, 육지로 가는 것보다는 배에 많이 실어서 서해안으로 돌파하는 방법을 일본군이 전략을 폈습니다. 하지만 전라도 여수 밤바다를 지키셨던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이곳을 막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 조선에게 유리한 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 남해안과 서해안을 녹파하려고 했던 일본의 계획을 막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 전라도라고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 지역을 방어할 수 있었다는 점, 이 두 가지 덕분에 일본군이 굉장히 주춤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병을 들 수 있는데요. 자, 의병은 의기롭게 일어나는 병사들, 군대를 뜻합니다. 즉, 나라에서 조직된 정규군이 아니고 지방에 뜻있는 선비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사사롭게, 그러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성한 병사들이 의병이 되겠습니다. 의병들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평안도, 함경도 할 것 없이 각 곳에서 활약을 했었는데요. 병사 수는 비록 모자랐지언정 그 지역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전면전이 아니라 게릴라전, 즉 치고 빠지기, 히트 앤 런을 하면서 일본군에게 잘 상대할 수 있었고, 여기서 크게 활약한 장군들도 몇 명씩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장군이 홍의 장군, 곽재우 장군이 있으시죠. 다음 세 번째, 외부의 활약입니다. 자, 선조가 의주까지 간 다음에 명나라에서는 조선을 도와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순망치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시 군대를 관할했던 장관이었던 병부상서,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병조판서죠. 이 사람이 순망치안, 즉 이빨을 잃어버리면 여기 잇몸도 실이다 라는 논리를 표현, 선조를, 즉 조선을 돕기 위해서 압록강을 넘어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평양성을 조선 육군과 함께 탈환하게 되고, 나중에 한성까지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점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1592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임진왜란 발발을 한 다음에 수세에 몰린 일본군이 휴전을 협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실패하게 되고, 다시 일어난 일본 군대의 침입, 즉 정유난에 있었던 두 번째 다시 일어난 난리라고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려고 했으나 불과 1년 만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켰던 원흉이었던 도요토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게 되고, 이렇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내일 실제 수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욱 뜻깊은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